그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로블록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로벅스의 30% 정도는 현금으로 실제 환전을 할 수가 있어요. 게임 맵을 만들어서 뭐 월세처럼 수익을 얻는다든지. 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국에선 뭐 네이버가 있을 거고요. 글로벌리는 구글 이런 업체들이 뭐 당시에 고평가 논란과는 무색하게 지금의 가치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원 주부의 세계입니다. 오늘은 정말 최신 트렌드라고 해야 할까요? 모두가 관심은 있지만 조금은 어려운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메타버스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주시기 위해서 유진투자증권 주영훈, 이현지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유통과 인터넷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주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미디어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이현지라고 합니다. 그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듣고 있는데 과연 메타버스가 어떤 것인지 가공과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가상 세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조금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용어가 등장한 거는 30년 전에 닐 스테판슨의 소설인 스노우 크래시에서 이미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목받기 시작한 이유는 이제 SK텔레콤의 이제 박정호 사장이 이제 신년사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택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일상의 변화가 메타버스로 진화하는 속도를 무려 10년이나 앞당겼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에 어렸을 때 사이버 가수 아담이나 아니면 저희가 했던 뭐 싸이월드 또 게임 중에 심즈 이런 게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또 이거랑 다른 개념일 것 같은데 이제 오늘날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떠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건 로블록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로블록스를 좀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Z세대를 중심으로 거기서 자기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유사한 개념으로는 이제 한국형 로블록스라고 불리우는 이제 제페토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팬 플랫폼으로서 이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이 하셨던 이제 동물의 숲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의 메타버스랑 과거의 거랑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게임을 즐긴다에서 그쳤다면 이제는 현실 세계를 진짜 온라인 안에서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아무래도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사이버 가수 아담 좀 너무 이질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더 현실감 있고 정말 사람 같은 그런 가상의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메타버스 얘기를 하면서 로블록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 국면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눈에 보였고 지금 이 기업의 주가가 7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시총 기준으로 43조가 넘는데 어떤 면이 그 로블록스의 높은 기업 가치를 이끌어냈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보고 있는데요. 먼저 경제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로블록스를 이용하려면 그 안에서 로벅스라고 하는 가상 화폐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가상 화폐는 현금으로 실제 환전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개발자들이 뭐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고 팔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 맵을 만들어서 뭐 월세처럼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이거의 30%를 실제로 현금으로 환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로블록스가 좀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높은 가치가 인정받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플랫폼으로서 가치입니다. 이 로블록스를 이용하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최근에 1억 명을 넘겼다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이 1억 명이 그냥 1억 명도 아니고 미래의 주 소비 계층인 Z세대 1억 명이 모인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렇게 Z세대가 모인 플랫폼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는 어떤 새로운 소비의 흐름이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스냅챗이라든지 틱톡,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그런 플랫폼들이 지금 시장에서 100조 가까이 기업 가치를 받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플랫폼으로서의 가치가 좀 로블록스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평가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기존에는 우리가 유형 자산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하기가 좀 편했는데 이렇게 무형 자산이 만들어내는 가치에 대해서는 이게 비싸다, 싸다라는 평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받아들이시는 분에
부분에 따라서는 고평가됐다라고 보실 수는 있지만 로블록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괜찮은 구간이지 않나.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 그게 되게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도 있고. 이게 정확하게 맞는 비율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뭐 2000년도 초반에 막 되게 닷컴 버블이라고 인터넷 처음 네네. 개화할 때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무궁무진한 플랫폼에 가치를 주면서 이제 막 고평가 논란도 실제로 많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그 중에서 많은 업체들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이 된 게 한국에서는 뭐 네이버가 있을 거고요. 뭐 글로벌리는 구글 이런 업체들이 뭐 당시에 고평가 논란과는 무색하게 지금의 가치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뭐 너무 이 투자의 시점을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정말 승리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면 지금의 가치도 충분히 싼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로블록스도 있지만 최근에 또 인기 있는 메타버스가 미국의 에픽게임즈가 개발한 포트나이트가 있다고 하던데 배틀로얄을 넘어서 파티로얄 플랫폼을 출시하고 최근 BTS가 거기서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고 로블록스랑 차이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는 건지. 네, 저는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크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경제활동의 유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경제활동이 안 되는. 네, 이제 아무래도 포트나이트 안에서 사용되는 게임 머니는 그 게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V벅스라는 게임 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그 콘텐츠도 좀 다릅니다. 이 포트나이트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이 따로 있고 그냥 공연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또 나누어져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성격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둘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메타버스 수혜로 거론되는 종목들이 있던데 뭐 네이버 제페토는 워낙 유명하고 또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등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선 제페토는 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의 자회사인 이제 스노우가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 이제 손자회사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들 한국형 메타버스다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뭐 실제로 제페토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 특징적인 점은 팬 플랫폼 문화를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진 생태계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현재 제페토에 대한 이제 투자 내역들을 보면은 뭐 국내 이제 주요 엔터 회사들이 이미 뭐 제페토에 지분 투자를 하기도 그런 한 상태입니다. 뭐 제페토 접속해 보시면 가장 좀 유명하게 알려진 게 블랙핑크 하우스라고 네. 있습니다. 가보시면 이제 블랙핑크의 그런 뭐 굿즈들로 구성된 이제 방 같은 것들이 있어서 팬들이 거기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즐기기도 하고요. 그럼 그 파티로얄이랑은 다른 게 뭐예요? 근데 파티로얄은 그 안에서 그냥 상영되는 작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의 안무 버전 뮤직비디오가 거기서 최초로 공개가 되면 이 아바타의 형상을 한 우리들이 그 파티로얄 모드 안에 들어가서 공연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페토는 그렇게 뭔가 공연을 본다라기보다는 블랙핑크의 소품들로 꾸며진 방을 탐험하고 그 안에서 같이 셀카도 찍고 좀 더 소통하는 위주의 조금 측면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아무래도 이제 제페토를 제외하면은 뭐 이렇다 할 메타버스 플랫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네이버가 메타버스의 수혜다라는 이제 느낌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현재 네이버의 기업 가치에는 이런 뭐 제페토의 가치가 뭐 크게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네이버라는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너무 많기도 하고요. 현재 제페토에서는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뭐 특별히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한 소통을 하려면 정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고 이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익 가치가 창출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페토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완벽하게 정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덱스터랑 자이언트 스텝 등 국내에서 묶이는 그런 관련주들은 특징이 뭔지.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 등은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메타버스에서 이제 중요한 점을 찾자고 하면 좀 더 현실감 있고 내가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점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좀 더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는 CG나 VFX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좀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메타버스를 단독으로 하고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부분이 메타버스에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